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오라클 나정욱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때는 석유 자원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우리가 취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석유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지소미아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군사력에 있어서도 정보를 누가 빨리, 그 데이터를 누가 빨리 획득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데이터가 국가나 군사력이나 어떤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에셋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태까지는 저희가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도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런 컴퓨팅 자원은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빌드업 하려면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결국은 빠른 대응, 스피드, 속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로 톨러런스의 시대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나를 내가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즉답을 주지 않으면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빠져나가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어려워졌지만 그런 속도를, 고객이 원하는 속도를 따라잡아 주지 않으면은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760년에서 1840년대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철도와 전기기관의 시대가 되면서 기계를 생산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19세기 후반 정도에는 이제 전기의 발명, 조립 라인이 발생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1960년대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팅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컴퓨팅이 혁신을,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컴퓨터 혁명 내지는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1970년대나 80년대 퍼스널 컴퓨팅 저희 많이 사용을 했고,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어떤 산업혁명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비트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의 어떤 경계가 없어지고, A라는 나라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데이터의 폭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형태까지도 완벽하게 바꿔놓는, 그야말로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어떤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 얘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우리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 자체를,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차를 바꾸려고, 지금 잠깐 차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방을 갈 일이 생겨서, 저는 제가 쏘카를 사용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쏘카를 한번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용을 해 보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앱을 깔고 이제 그 봇이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예약 사항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전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했으니까 차량 키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키를 준다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예약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고, 또 봤더니 제 차를 갖다 놨는데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 섹터에 갖다 놔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이 차를 빨리 정상적인 주차 위치에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앱을 통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자꾸 내가 물어보는 데에는 대답하지 않고 즉답으로 계속 뭔가를 막 하는데, 찬찬히 그 부분들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읽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보신 저와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빨리 차를 치워야 되니까 스마트 키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 이미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속 그런 멘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그 예약된 시간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조정을 해서 내 스마트폰이 차량용 키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차에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키로, 스마트 키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저의 위치 정보, 차량 운행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저와 같은 어떤 행태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응대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 저는 이제 뭔가 처음에는 AI 봇한테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저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친절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형태의 봇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반납을 했을 때도 보니까 따로 뭐 그 키를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차를 놓고 차량을 나 이제 반납하겠다라고 딱 체크를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문이 쫙 열리고 뭔가를 짜라라라 체크를 하더니 다시 차문이 딱 잠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기름은 얼마를 썼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결국 리모트 베이스로 IoT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본투비 인터넷 클라우드 컴퍼니인 거죠. 결국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짧지만 좀 약간 허접하기도 한 이 스토리에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뉴 디바이스, 저의 디바이스, 그 다음에 차량용 IoT라든지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그 엣지단에서 실제로 빠르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내가 인하우스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수직 타산에 맞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빌려 쓰는 형태로 하고 데이터에 포커스하는 이제 그런 기업의 형태인 거고, 더더군다나 데이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속도 전쟁이기 때문에 5G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모든 것들이 기성전 데이터로 기결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중요한 DB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뭐 클라우드를 도입한 회사, 소커 같은 회사는 온프라미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퍼블릭 상에 이 데이터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되지만, 바로 빅뱅 방식으로 나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없을 때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데이터 디플로이먼트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디플로이먼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컴바인 모델의 로컬 클라우드 모델의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같은 모델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들의 어떤 형태들은 뭐 RDBMS 형태, 뭐 서드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도큐멘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발생 주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즉시에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각 개인의 어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이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핵심 에셋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는 유동적이어야 된다. 가장 적절한 포맷,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포맷의 데이터,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 쉽게 수집되고 저장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처리 엔진, 분석 처리 엔진이라든지 기도입한 뭐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의 아키텍처는 무엇보다도 고성능이어야 되고, 유연한 어떤 확장성,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은 시큐어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데이터 가치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오라클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의 endless possibility를 열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40년에 걸친 데이터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성장을 해왔고, 다양한 오토노머스 기능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탑재를 해왔습니다. 앞서 장성우 전무 시간에서도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오라클이 가진 비전은 그렇습니다.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낸 어떤 아이디어란 이 부분들을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저희의 이제 비전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브 테크놀로지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는 앤디 맨델슨이 요번에 이제 오픈월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 주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엄청 짧게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로 자율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IT 운영, IT 분석가, 그다음에 분석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 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요. 첫 번째 데이터의 어떤 사용이나 생성 이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는 어떤 뭐 특정 용도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실제로 폴리글럿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각각 다르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르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특화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각각 사일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들은 엄청난 복잡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피드가 중요한 시기고 어떤 플랫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즉 19C와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OCI 상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AP라든지 애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를 버추얼라이제이션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을 예를 들면은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퓨전 앱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로 흘러가게 해서 실제로 시간차 없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겠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세이프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파워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IT 운영하시는 분,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자체를 상당히 심플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바라볼 때 데이터 코딩 자체를
거의 최소화하는 로우 코드의 어떤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를 앱엑스와 같은 이런 툴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토 ML 기능들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머신러닝 기능을 뭐 SQL이라든지 이런 호출을 통해서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